뭐 갈 때 가더라도 동영상 하나 정도 괜찮잖아. 이 영상들은 꼭 순서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라면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던가 어떤 체험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 중 공개를 함으로 해서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17세기에) 아이작 뉴턴은 빛이 입자임을 주장하였지만 그 후 영국의 과학자 토머스 영은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도와 같은 파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생각했고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세 과학자들은 토머스 영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결국 광자 한 개를 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자 이 광자 하나를 쏘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광자 한 개를 쏘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자는 파동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광자 하나가 이중슬릿 중 어느 쪽 슬릿을 통과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자 하나를 측정하려고 하자 광자는 돌연 파동적 성질을 버리고 입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광자가 사람처럼 생각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관측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테리, 그러니까 광자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현상은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이 이중슬릿의 이해할 수 없는 결과에 관해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절대 불가능하며 그 안에 양자역학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말했는데 과연 이 결과에 대한 설명은 정말 불가능할까요? 작년 8월 뉴욕 브루케이븐 국립연구소 연구팀은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쿼크가 사실 입자라기보다 시공간 데이터의 얽힌 패턴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라고 알고 계시다면 당신은 최소 4050입니다. 맞죠? 그리고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졌다는 걸 아신다면 이과이실 거고요. 하지만 10대, 20대들은 모든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가 아닌 쿼크가 물질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입자라고 배웁니다. 양성자의 경우 2개의 업 쿼크, 하나의 다운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중성자는 반대로 2개의 다운 쿼크, 1개의 업 쿼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쿼크들은 글루온이라는 강력한 접착자로 묶여 있는데 매우 큰 에너지를 가해 이 쿼크를 떼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쿼크와 반 쿼크가 추가로 진동해서 생성되는 등 상식을 벗어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그런데 작년 뉴욕 브루케이븐 국립연구소 연구팀은 이 쿼크들이 글루온에 의해서 결합돼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소립자의 속성에 주목을 했고 LHC 충돌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한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만약에 쿼크에 글루온이 붙어있는 입자들이 아니라 양자 얽힘으로 얽혀있는 정보라고 가정을 하고 시스템의 에너지의 엔트로피를 측정한 결과 얽힘을 가정한 엔트로피 예측과 완전히 동의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 입자는 정확히는 입자라는 존재가 아니라 양자 얽힘 패턴, 즉 정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쿼크를 떼어내려 하면 오히려 새로운 쿼크 반쿼크 쌍이 생성되던 현상이 이해가 가능한데 이런 얽힌 정보를 에너지를 투입해서 떼어내려고 했으니 당연히 투입된 에너지만큼의 새로운 정보만 생성이 될 뿐이었던 거죠. 이 말은 물질의 최소 단위가 입자가 아닌 정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작은 입자라고 해도 공간을 점유하는 입자라기보다는 특정 공간 좌표값에 할당된 정보 데이터라는 것이고 쿼크를 정적인 입자라고 보기보다는 시공간과 상호 작용하는 동적 데이터의 패턴이며 이런 동적 데이터의 패턴으로 구성된 게 우리의 우주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불교의 공사상, 즉 인간을 포함한 일체 만물은 직접적 원인인 인과 간접적 원인인 연, 즉 인연에 의하여 생겨났고 인연에 의하여 변할 뿐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근본 교리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또 리처드 파인만의 다이어그램에서 입자가 아닌 데이터라면 쌍생성이 일어나고 쌍소멸해서 다시 진공이 되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단순화하자면 찬물과 더운 물이 만나면 둘 다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쌍소멸인 것인데 이 찬물과 더운 물이 실제 존재하는 입자라면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찬물과 더운 물이 아닌 -1과 +1이 서로 만난다면 0으로 쌍소멸됩니다.
이 숫자들은 데이터이기에 쌍소멸될 수도 있고 쌍생성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 동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이중슬릿 실험의 기괴한 결과도 아주 깔끔하게 설명됩니다. 광자가 입자가 아닌 하나의 데이터라면 관측되고 있을 때와 관측되지 않고 있을 때 다른 성격을 띠는 이유는 아주 간단히 설명됩니다. PC나 모바일용 게임을 만들 때 프로그래머는 게이머에게 최대한 광범위한 세계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그 게임 내에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각종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고 쉽게 그 게임에서 종결해야 하는 모든 미션들을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의 지도가 넓을수록 구현되어야 하는 여러 캐릭터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들을 모두 활성화한다면 PC나 모바일 기기의 밴드위스, 정보 용역이 매우 커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PC나 모바일 기기 내에서 그 게임을 로딩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게임 중 과부하가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과부하를 방지하면서도 게이머에게 최대한 게임 내 광범위한 지역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게임 제작자인 프로그래머는 게이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평소 비활성화를 시켜놓음으로 해서 이 밴드위스 그리고 CPU의 사용률을 낮추는 기법을 동원합니다. 결국 광자의 경우 우리가 관찰하지 않고 있을 때는 비활성화되어 파도처럼 파동적인 상태로 유지되다가 누군가 이 광자를 관찰하기 시작하면 연산이 시작되고 활성화되어 입자의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단순히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으면 죽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은 모바일 게임의 몬스터처럼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일 뿐이고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면 활성화되어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모습으로 그 연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치가 만들어진 이유는 어떤 심오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단지 이 세상을 만든 프로그래머가 CPU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생각해낸 방책이었을 뿐입니다. 이래도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 아니라 생각되십니까? 광자를 비롯해 우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들은 어떤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작동하고 존재하게 되어 있고 이런 가장 최근에야 밝혀진 과학적인 사실을 수천 년 전 부처님이 꿰뚫어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은 경이스럽습니다. 불교의 공사상은 양자역학적으로 우주의 근본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고 이 사실은 매우 놀랍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더라도 결과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우주가 모든 사물이 쿼크라는 가장 근본적인 입자가 사실 입자가 아닌 정보임을 결과론적으로 말할 뿐 그 원인, 그러니까 누가 이 우주라는 가상현실을 왜,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답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결론은 말하되 원인을 말하지는 못합니다. 불교가 틀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불교는 왜, 어떻게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이것이 현실임을 말할 뿐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 관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이 가상세계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퀘스트를 완료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스스로 결정하신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No, there's a 1 in billions chance that this is based reality. Oh, okay. What do you think? Well, I think it's 1 in billions. Okay. Yeah, I mean, guess